네, 여러분 백상예술대상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국내 대중문화 시상식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이자 또 최근에는 채널과 플랫폼의 경계를 과감히 깨뜨렸다는 평가로 그 위상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지상파 작품 중에서 처음으로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교양작품상을 수상한 MBC 경남 김현지 PD님의 이야기 여러분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어른 김장하 감독이자 MBC 경남 PD 김현지입니다. 어른 김장하는 경남 진주시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60년 동안 이웃을 돕고 지역을 돌봐온 김장하 선생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따분한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은 주인공인 김장하 선생이 절대 자신의 선행을 알리는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선행을 숨기려는 김장하 선생님과 어떻게든 선생을 취재하려는 김주환 전 경남도민일보 기자 사이에 쫓고 쫓기는 듯한 희한한 서스펜스가 있어요. 그리고 예상외로 꽤 웃깁니다. 진짜예요. 다들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사라져가는 인류애를 회복하고 돌아가십니다. 어른 김장하는 몇 가지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역방송사 다큐멘터리 최초로 백상예술대상 작품상을 수상했고요. 한국 지상파 자체 제작 다큐 최초로 넷플릭스에 진출했습니다.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게 이 정도까지 잘 될 거라고는 예상 못했거든요. 아마 김장하 선생님이라는 놀라운 인물 덕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설정 과다시거든요. 김장하 선생님은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우면서 결코 생색내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으셨고요. 또 어느 한편의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나 목말라하는 어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향이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예상외로 젊은 관객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렇게 울고 가세요. 저 이만큼 울었어요 이러면서 휴지막 꺼내 보여주시고. 방송으로 받을 수 있는 상이란 상은 정말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바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칭찬 중에 제 목에 탁 걸리는, 가시처럼 걸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다니 참 대단하다. 왜 어째서 지역에서 이런 작품이 나온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대단한 걸까? 여기가 서울이었다면, 뉴욕이었다면, 런던이었다면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지역이니까 돈도 없고 인물도 없고 실력도 없는 지역이니까, 문화 불모지 지역이니까, 서울 식민지 지역이니까. 저는 목에 걸린 가시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뱉어내고 말아요. 면전에다 대고. 새로운 이야기는 변방에 숨어 있다. 그리고 그걸 찾는 건 늘 지역을 신만이처럼 훑고 다니는 우리가 제일 잘한다. 지역 이야기를 지역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분위기 싸해졌겠죠. 그냥 자격지심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지역 이야기는 지역에서 더 잘합니다. 지금부터 지역 방송사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송을 만들고 있는지, 그렇게 지역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장하 선생님 이야기는 2019년 어느 술자리에서 처음 들었어요. 너무 거짓말 같은 얘기라서 안 믿었는데 다음날 뒤져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된다. 무조건 된다. 왜냐하면 내가 궁금하니까. 놀라운 이야기는 언제든지 제일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기획의 처음은 언제든지 동시대인인 나를 궁금하게 하는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획서부터 썼습니다. 아무리 허술한 한 장짜리 페이퍼라도 무조건 문서로 정리를 합니다. 안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만 대작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글로 써보면 어디가 문제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김장하 선생님의 경우에는 아예 인터뷰를 안 하신다니까 그럼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 인물 다큐를 만들자.
약간 허무맹랑하긴 한데 목적은 분명한 기획서를 썼습니다. 기획서에는 꼭 로그라인이 필요합니다. 기획 의도를 담은 한 문장, 기획의 왜, 방향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른 김장하의 경우 첫 로그라인은 이거였습니다. 꼰대를 혐오하는 시대,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어른을 기다리는 시대, 진짜 어른을 만나다. 제가 궁금한 김장하 선생님의 이야기와 어른의 목마른 시대적 요구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럼 주제가 힘을 갖게 돼요. 나를 움직일 동력을 갖고 또 대중의 필요를 향해서 직진하게 되니까요. 잘 생각해보면 어떤 일을 하든 늘 기획서 아니면 그 비슷한 뭔가를 쓰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기획서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지 늘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구구절절한 기획 의도는 동료도, 팀장도, 시청자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서를 썼으면 이제 그걸 계속 키워나가요. 사전 조사를 통해서 뼈대만 있고 엉터리 정보가 뒤죽박죽이던 기획서가 드디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좀 덕질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뒤질 수 있는 건 싹 다 뒤지는 거죠. 신문 기사, 책, 논문, 인터넷만 믿고 있으면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실에 내려가서 아카이브를 뒤지고요. 그리고 끈이 닿을 만한 사람들은 다 쓰시고 다니죠. 술 먹고 밥 먹고 뭐. 그 과정에서 어떻게의 부분, 내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가겠다, 경로도,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갈 방향이 정해져 있는 방황은 오히려 작품의 결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2년 동안 이 기획서가 회사에서 제작 허가를 얻지 못합니다. 뭐 이유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손 놓을까요? 아니죠. 다른 일 하면서 계속 신압으로 보강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침 발라 놓습니다. 서동료 작전, 그거 진짜 좋거든요. 나 이거 할 거다. 온 회사에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영상팀, 기술팀, 심지어 안내 데스크 분들도 그거 김 PD가 하려던 그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볼 만하다. 재밌겠다. 그러면 딱 맞는 이슈가 터졌을 때 그거 제가 하고 싶다던 그거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차례가 옵니다. 가끔 보면 동료와 함께 기획서를 발전시키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첫 번째 이유는 부끄러워서, 두 번째 이유는 훔쳐갈까 봐. 근데 아이디어 자체는 기획서가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기획서 자체도 완성품은 아니에요. 결국 제작을 해야 콘텐츠가 되니까요. 그 많은 피칭 대회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도둑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완성되지 않는 기획서입니다. 기획서를 쓰고 2년 뒤에 드디어 저한테 제작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주변 인물들의 증언으로 김장하라는 인물을 모자이크화처럼 그려보겠다라고 했지만 이야기가 너무 산만해지지 않을까? 또 자칫 찬양 일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김장하 선생에 대해서 유일하게 글을 남긴 분이 김주한 기자라는 걸 발견했고 김주한 기자 하면서 깊은 생각이 빠졌어요. 그 캐릭터에 대해서. 언뜻 보면 김장하 선생과는 완전히 달라요. 되게 뾰족하고 모난 사람. 근데 한편으로는 결이 비슷하지 않나. 30년 넘는 경력을 통해서 증명한 대쪽 같은 기자 정신. 이거다 싶더라고요. 김주한 기자라면 김장하 선생의 위협에 압도당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야기를 끌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또 마침 김주한 기자는 또 은퇴를 하고 자신은 이제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캐릭터를 연결시키니까 또 다른 로그라인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 그렇게 김주한 기자를 섭외한 건 이 다큐 만들면서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됐어요.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약점을 미리 아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연예인도 없어요. 심지어 주인공이 인터뷰도 허락 안 해요. 그렇지만 한계가 명확하면 오히려 새로운 기획의 가능성을 찾아서 더 열심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기존 것과 전혀 다른,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오죠. 우리가 가진 걸 둘러봤어요. 지역 내에서 김주한 기자가 다져온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MBC 경남이 가진 아카이브, 다양한 지역민들을 만나면서 제가 습득한 일반인 인터뷰 기술, 또 우리 지역을 가장 아름답게 촬영할 수 있는 지역의 유능한 촬영 감독,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 그게 우리의 전투 장비였습니다.
어른 김장하는 김장하 선생님의 삶의 방식이랑 태도를 다큐의 형태적인 모습으로도 담고 싶었어요. 드러내고 설명하고 치장하는 대신에 소박한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 다큐에서 내레이션은 정말 강력한 무기거든요. 근데 내레이션을 포기했어요. 제작진이 김장하 선생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하기보다 관객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만의 김장하를 만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또 음악 감독님께 딱 두 가지를 부탁드렸어요. 감독님, 오케스트라 절대 안 돼요. 웅장한 거. 그리고 바이올린, 비올라, 현악 절대 안 돼요. 자, 여기서부터 우세요 하는 버튼, 그런 걸 쓰고 싶지 않았어요. 가볍고 경쾌한 거. 그래서 간결하고 산뜻한 김장하 선생님의 삶을 음악으로도 좀 닮아보고 싶었습니다. 영화는 지역 곳곳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김주한 기자의 동선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되게 느리지만 소탈한 그 경로가 관객들이 직접 이 여정에 참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좋은 장치가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김주한 기자 두 분 다 차가 없으시니까 늘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는 것도 잘 보여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신경 쓴 부분은 김장하 선생이 뿌린 씨앗처럼 얼마나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 언론, 인권운동, 지역이 그 자체로 스스로 하나의 온전한 생태계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미디어는요, 지역을 독립적인 생태계로 보여주는데 얼마나 인색합니까? 우리는 늘 배경이잖아요. 연예인들이 놀러 오는 배경, 사건 사고의 배경, 재난의 배경. 어른 김장하 이후에 지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관객들이 여기 경남 진주가 우리 지역인 게 자랑스럽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지역 방송사 PD로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우리가 배경이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경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말한다는 감각을 계속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강연을 제가 하는 이유는 거기 당신, 나의 동료가 되라, 그겁니다. 지역 방송사 PD로 일하는 거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저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할 동료가 필요합니다. 깔깔대면서 수다 떨다가 어라? 또 새로운 기획을 해버렸네? 이렇게 같이 할 동료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지역을 떠나버리면 아무리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숨어 있어도 발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바깥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분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서울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 분도 있어요. 그 사이에서 혹시 나는 지역 출신이니까 하고 움츠러 드시나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역도 리얼월드라는 그 감각, 그거 아무나 가진 거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 하나 없는 사람이 언론 현장에서 오만하고 편협하고 그런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지역민이라는 소수자성이 어쩌면 여러분을 세상을 가장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는 좋은 언론인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서울보다 모든 분야에서 다 낫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역이라서, 지역에 오래 발붙이고 살아와서 더 잘 보고 더 잘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이라는 경계를 우리의 한계선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전문 영역으로 본다면 많은 게 달라지거든요. 어른 김장하 이후에 저는 스스로를 김장하 장학생이라고 느낍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저도 그리고 MBC 경남도 지역에 뭔가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카메라 뒤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동료가 되실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찾아가고 싶은 인터뷰이가 되어주실 수도 있겠죠.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사람들이 지역에 더 많이 머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장래희망이 기자인 고등학생인데요. 처음에는 지방 방송사들은 정말 솔직히 상대적으로 수도권 방송사들에 비해 메리트가 없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강연을 듣고 나니까 정말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도움이 됐고요. 혹시나 팀원들과의 불화가 생긴다면 그런 걸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그 어떤 조직에 가든
있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개인적인 불화는 개인적인 불화고 그 사람이 일을 잘 한다면 일로서 협력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약간 마음을 빼놓고 네,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김장한 선생님은 계속 인터뷰에 응하시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촬영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결국 선생님 허락 안 해주셨어요. 설득되신 것도 아니고 보니까 선생님이 성정이 막 가까이 오는 사람을 막 화를 내면서 밀어내시고 내치시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뭉개는 것도 있었고요. 저희가 보니 선생님이 다른 데서는 다 무덤덤하신데 장학생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다 싶어서 장학생을 섭외를 해서 장학생 선생님 만나러 가요. 그럼 저희가 그냥 장학생 따라서 왔어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PD님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 작품으로 만들자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시청자가 좋아하는 걸 만들자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궁금한 거에서 출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사실 저도 동시대인이잖아요. 제 안의 궁금증에서 시작을 하면 그게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요. 호기심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출발을 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밀고 갈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